자, 해봅시다. 지금 이걸 집에서 듣고 있을 건데 지금 선생님이 현장 강의하기 바로 직전이야. 현장 강의하기 바로 직전에 지금 강의실에서 찍고 있는 거고, 선생님이 라이브로 해봤더니 선생님이 현장 강의 때 말했던 것처럼 화질도 너무 안 좋고 줌이, 그 다음에 뭐 딜레이 현상도 나타나고 자꾸 끊어진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보내줄 때는 항상 그 직전에 동영상을 먼저 찍을게. 그렇게 보내줄 테니까 요걸로 들으면 되겠네. 자, 지금 혹시라도 질문 있으면 그 줌 화면에 채팅창 있으니까 거기다 남기든지 아니면 학습관리폰으로 전화하든지, 선생님은 나한테 직접 전화해도 돼. 뭔지 알겠지? 자, 테스트 4 해볼게. 우선 전반부 해설 강의인데 이거 한 번만 다시 연습해보자. 학원 강의를 개인 과외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3단계 알지? 생각해봐 머릿속으로. 지금 자기가 현장 강의 때 우리가 연습했으니까 학원 강의를 개인 과외처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선생님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조금 발음이 좀 부정확해도 이해 좀 해주고, 이론 완성, 적용 연습, 약점 보완. 지금 자기가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 즉 학원 강의하고 개인 과외의 차이점은 뭐냐면, 개인 과외라는 게 1대1 수업이고 이건 다수 대상 수업이잖아. 따라서 수업이 끝난 다음에 나만의 약점이 발견돼야 된다고. 뭔지 알겠지? 항상 개인 과외처럼 학원 강의를 활용할 수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기준이 뭐다? 수업이 끝났는데 나만의 단점이 찾아져 있는지 그걸 갖다 확인하면 되겠네. 자, 그렇게 잡고, 그러면 이걸 갖다 하기 위해서 분명히 말했어. 첫 번째, 이론 완성을 완벽하게 마무리 지어야 돼. 우리가 오늘 하게 될 게 주로 주제 구간이니까 내가 주제 문제를 푸는 이론이 완벽한지 점검하고 스스로 검정펜으로 적용하고, 요까지가 수업 전 준비 사항이야. 됐지? 그러면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을 때는 선생님 제가 이론 완성이 완벽해요. 100%. 그래서 이론은 완전 선생님하고 동일해요. 그럼 동일한 이론으로 동일한 문제에 적용을 했으니까 요 두 개가 동일해야 될 거라고. 검정펜하고 빨간펜이. 그지? 근데 요 두 개가 동일하지 않은 지점, 그 지점이 뭐다? 바로 나만의 약점이 되겠지. 뭔지 있지? 다시 한번 설명하면, 자, 우선 동일한 이론으로 동일한 문제에 적용하는데 스스로 검정펜으로 해. 그 다음에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빨간펜으로 고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불일치가 10이 나올 거고, 어떤 사람은 30이 나올 거고, 어떤 사람은 50이 나올 거고, 같은 10이어도 어떤 사람은 23번을 틀렸을 거고, 어떤 사람은 27번을 틀렸을 거고, 다양할 거 아니야. 보면 알겠지? 나만의 약점을 발견한다. 됐지? 그렇게 하면 선생님의 목표는 하나야. 내가 너희 옆에 붙어가지고 1대1로 개인 첨삭을 해주고 싶은 거라니까. 1대1로. 근데 내가 그걸 학원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학원 강의지만 1대1 첨삭의 효과가 날까? 이 3단계야. 뭔 말이지? 이렇게만 하면 분명히 딱 수업이 끝났는데 분명히 학원 강의를 들었는데 나만의 단점이 발견돼 있는 그런 상황을 갖다 찾아낼 수 있을 거야. 자, 그리고 누차 말하지만 정답 비교까지 자기가 끝내는 거야. 선생님하고 할 건 과정 비교야. 즉 여기서 출발해서 답이 3번이에요. 이건 자기가 집에서 해오라고 미리. 뭔 말이지? 수업 듣기 전에 돼 있어야 되겠지? 선생님이 바라는 건, 선생님이 기출문제를 갖다 분석해보면 이런 부분이 반복되는 패턴이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할 때 이런 지점 위주로 해설 강의 해줄 거라고. 왜? 이건 어차피 기출문제에서 반복됐고 앞으로도 반복될 거니까.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표시한 부분하고 선생님하고 일치하는지 이것만 점검을 하면 된다고. 됐지? 아, 내가 이 두 군데는 표시를 했네? 오케이. 그러면 이건 내가 잘했어. 여기는 표시를 못했어. 오케이. 그럼 내가 이건 못했어. 그럼 요 지점이 나만의 약점. 됐지? 그래서 과정을 비교하는 수업이 될 거야. 답을 찾아가는 과정. 답을 비교하는 게 아니야.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지금 지난 현장 강의 시간에 모의고사를 봤지. 45분이라는 시간적 압박 속에서 28문제를 풀다 보면 나의 약점이 최대치로 발견이 된다고. 뭐면 알겠지? 자, 그러면 나의 약점을 100을 발견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나의 약점을 100을 발견했으면 좀 전에 분명히 시간적인 압박이 있었잖아. 근데 뭐야? 자기가 시간적인 압박이 없는 상태에서, 그지? 스스로 시간적 압박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해봐. 그러면 똑같은 속류근이어도 시간적인 압박이 있을 때 나와 시간적인 압박이 없을 때 내 두 개가 불일치할 거라고. 지금 뭔 말이냐면, 내가 시간적 압박 속에서 발견된 나의 단점 100 중에서 50은 스스로 교정이 가능해. 스스로. 뭔 말이지? 너무 어이없는 실수를 한다든지 시간 운영에 실패했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나머지 50, 이건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2차 첨삭으로 해결하는 거지.
자, 그럼 선생님 강의를 들었다. 그럼 50에 대해서 오케이 30은 내가 선생님 강의를 듣고 나의 문제점이 발견이 됐어. 근데 20은 여전히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요걸 선생님하고 개인 상담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네. 뭔지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하고 개인 상담할 때는 자기가 모의고사 통해서 발견된 단점 100 중에서 우선 스스로 교정, 시간적인 압박 없이 여유를 갖고 하면 50%는 해결될 거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50%를 선생님 강의를 갖다 집중해서 들으라고.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검정펜 빨간펜 논리로. 그러면 30, 40은 해결이 될 거야.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 10%, 20% 이건 선생님하고 개인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줄 테니까. 자, 이렇게 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다 정해져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했고, 자, 들어갑시다. 목적 심경부터. 자, 목적 심경인데, 근데 여기 지금 교실에 아무도 없는데 내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야. 그냥 보여주는 거야. 좀 이따 답답하면 벗을게. 지금 여기 아예 텅 빈 교실이라서 벗어도 되겠네. 아무도 없어 지금 여기에. 벗고 할게. 자, 목적 심경인데, 자, 18번, 19번에 등장하는 거 두 개만 기억해. 18번, 19번은 답의 근거는 지문의 뒷부분에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무 서둘지 말라고. 문제가 쉽다고 서둘다가 망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두 문제는 듣기 시간에 푸는 게 좋겠다. 누차 말했어. 선생님, 제가 듣기 시간에 목적하고 심경을 못 풀겠어요. 그건 뭔 문제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뭐의 문제다? 익숙함이 없다라는 문제야. 그래서 가능하면 선생님하고 의논해가지고 듣기 시간에 18번, 19번을 갖다 편하게 풀 수 있는 그 관점에서 해설 강의를 들어보라고. 보면 알겠지? 그럼에도 안 된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개인 상담을 신청하면 돼. 자, 그러면 해봅시다. 하나만 주의하자. 목적은 주제야. 좀 이따 주제할 때 더 자세히 보겠지만 목적은 주제 유형인데 차이점이 있으면 뭐다? 공손하다. 주제는 뭐 해라. 야, 돈 빌려줘. 막 이런 거야. 야, 돈 갖고 와봐. 야, 볼펜 하나 가져와봐. 이런 건데 뭐야? 목적이라는 건 부탁이야. 약간 부탁. 그래서 공손해. 혹시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볼펜 좀 제가 잠깐 쓸 수 있을까요? 이런 공손함이 있다라는 거지. 뭐가 되지?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18번. 듣기 시간에 풀 거라는 걸 전제로 연습을 해봐야 된다고. 뭐면 알지? 선생님 해설 강의도 너희들이 듣게 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풀 거. 그걸 전제로 지금 해주는 거니까. 자, 우선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 선택지에 있는 공통 단어를 갖다가 활용하기로 했잖아. 자, 현장 강의하고 똑같아. 찾아봐. 선택지에 있는 공통 단어. 자기가 지금 표시했을 거 아니야. 원래 여기 있으면 내가 지금 시킬 건데 지금 없으니까. 자, 대답을 해봐. 뭐야? 보인다면. 자기가 요 옆에 써져 있어야 돼. 실제로는. 요 옆에다가 항상 써놓으라고 공통 단어를. 자, 그러면 여기서 해보면 첫 번째 뭐야? 철도가 눈에 제일 먼저 띄겠네. 철도. 그지? 여기서 하면 너희들이 시키면 좋은데 못 시키니까 좀 그러네. 자, 철도. 그 다음 두 번째. 건설 얘기 나올 거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 건설. 세 번째, 통근. 그지? 철도, 건설, 통근. 그럼 대강 나왔잖아. 아, 뭔가 교통이 불편해. 근데 뭐 지하철이나 이런 게 있으면 통근하기 좋겠어. 뭐 이런 얘기, 대강은 예상이 되잖아. 어찌됐든. 자, 그러면 소재가 뭐야? 소재가 철도, 건설, 통근이야. 근데 우리가 배웠다시피 소재를 구체화하면 주제잖아. 그럼 이제 우리는 소재는 이미 잡았잖아. 뭐야? 철도, 건설, 통근.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구체화에 대한 것만 정확히 하면 주제를 찾을 거야. 자, 구체화는 어디에 나왔다? 공통 단어로 소재를 찾고 특징 단어로 구체화하고 그 다음에 이 구체화에 대한 정보만 세게 읽을 건데 그건 어디에 나온다? 첫 문장, 주제 표현, 연결사, 끝 문장에 나온다. 특히 목적 같은 경우는 끝에를 좀 더 첫 문장의 중요성이 좀 약해. 목적은. 뭔 말인지 알겠지? 오히려 여기가 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 말했잖아. 목적은 처음에 부탁이기 때문에 공손해야 되니까 잘 지내시죠? 뭐 이런 걸로 시작한다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소재는 철도, 건설, 통근. 그러면 구체화만 하면 되는데 구체화는 어디에 뜬다? 주로 지문에서 요 네 군데 뜨니까 거기만 강하게 읽는다. 이게 다지. 자,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자, 그럼 첫 문장을 세게 읽을 거야. 그제 첫 주, 연, 끝. 첫 문장을 세게 읽었더니 여기선 첫 문장에서 이미 나와버렸네. 그지? 뭔가, 그지? 통근. 우리가 기다리던 단어가 다 나왔네. 통근, 철도를 갖다가 만드는 걸 서포트, 지지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버렸어, 이미. 그지? 나와버렸고. 좀 더 읽어보면, 자, 역시 마찬가지야. 우리는 이거 통근 철도를 환영한대. 왜냐하면, 그럼 뒤에는 큰 의미는 없는 거야. 환영한다. 그게 핵심인 거지, 이유보다는. 그잖아, 주제. 나는 철도 건설을 환영한다, 지지한다. 이게 핵심이야. 이유. 근데 여기서 선생님 하나만 표시하면, 요 because가 나왔으니까 뒤에 이유가 나올 거야. 내가 지지하는 이유. 근데 여기서 보면 뭐가 나와? also가 보일 거라고. 그 말은 뭔 말이야? 이유가 두 개가 나올 거라는 거지. 기억해야 돼. also는 너무너무 중요한 힌트야.
주제 문제 말고 문장 삽입하고 A, B, C 배열에서 특히나. 자, 그러면 여기에 뭔가 하나가, 그지? 여기에 주제가 하나 나올 거고, 아니, 이유가 하나 나올 거고, 여기에 이유가 하나 나올 거고, 이 정도는 예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나오겠지. 우리로 하여금 통근을 편하게 해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뭐야? 우리로 하여금 미로키에 도착하게 해줄 거다. 뭐, 갈 수 있게 해줄 거다. 이 두 번째. 됐지? 아, 나는 지지한다. 환영한다. 철도 건설을.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나와. 올소가 또 보일 거야. 자, 올소가 여기 또 나왔잖아. 그러면 마찬가지야. 또 한 번, 두 번 이야기 하겠다는 거지. 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겠지. 됐지? 그래서 올소 두 번 연습까지 하면 이 지문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다 배운 거야. 어찌됐든. 자, 근데 분명히 말했어, 선생님이. 목적은 뭐다? 끝에서 다시 한번 줄 거라고. 그러면 여기 나왔잖아. 그지? 통근철도라는 것이 결국은 뭐다? 파지티브 할 거다. 그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파지티브 하다, 환영하다. 같은 말이지. 우리는 뭐야? 철도 건설에 대해서 어찌됐든 환영한다.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갖다 다 얻은 상태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그지? 2번이겠네. 근데 여기서도 한번 봐봐. 확실하게 공통 단어가 여러 개 있는 애가 답하고 가까워.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 우연이 아니라니까. 답을 갖다 2번을 만든 다음에 3번, 4번, 5번으로 유혹하기 위해서 요 세 단어를 갖다 곳곳에 던진 형태. 이걸 느껴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선택지를 정교하게 만들면 이 공식에 걸릴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선생님 말했잖아. 예상하라고 예상. 아, 공통 단어가 철도, 건설, 통근인데 이번에는 공통 단어가 많이 몰려있네?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가볍게 여기면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객관식 시험에서는 선택지를 활용하는 능력이 너무너무 중요해. 꼭 기억해야 돼. 자, 목적 끝났고 심경 봅시다. 자, 심경도 마찬가지야. 우선 선택지에 나오는 어휘를 갖다 완벽하게 숙지해야 돼. 어떻게? 각각의 뜻으로 먼저 숙지를 해야 돼.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단순화시켜. 그 다음에 지문도 마찬가지로 강약이야. 유형별 풀이의 핵심은 뭐다? 중요한 건 강하게, 안 중요한 건 약하게. 선생님, 그럼 심경 분위기에서 중요한 건 어딘가요? 목적에서, 주제에서 중요한 건 첫, 주, 연, 끝. 심경 분위기에서 중요한 건 뭐야? 심경 분위기를 나타내는 부분만, 그 지점을 세게 읽어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 지점만. 자, 그러면 우선 심경 분위기 선택지 우선 단어 10개를 알아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이걸 모르면 심경 분위기에 대해서 절반도 준비가 안 된 거야. 이걸 모르면 백날 읽어봤자 헛짓이라고. 아니, 이걸 다 읽으면 뭐 할 거야? 이걸 다 읽으면 뭐해? 이 단어를 모르는데. 뭔지 알지? 이걸 모른다. 그럼 반드시 우리 단어 교재에서 심경 분위기를 한번 정리해야 돼. 자,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로 단순화 시켜보자. 우리 현장 강의 했던 거 똑같이 할 거야. 몇 대 몇이야? 몇 대 몇? 그지? 3대 1대 1 정도 될 것 같아. 요 2번은 약간 세모의 성격이 있어. 그지? 2번은, 그지? 엄숙하고 신성한 이게 약간은 세모의 성격이 있으니까 우선 애매할 때는 세모 치면 돼. 뭔 말이야, 알지?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누거나 긍정 부정으로 나눴는데 애매해. 그럼 뭐야? 세모 치면 되잖아. 우리한테는 세모가 있는데 뭐가 문제야? 자, 그럼 부정 3개, 긍정 1개가 있는 상태야. 자, 지문을 읽을 때 긍정 부정 위로 갈 건데 여기서 이 문제가 좋은 게 뭐냐면 첫 단어를 갖다 굉장히 매력 있게 잘 만들었어. 사막과 같은 땅. 그럼 뭐야? 이게 굉장히 부정의 느낌을 강력하게 준다고. 특히 desert 이 단어는 뭐야? 굉장히 뭐야? 아무것도 없는 사막 같은 이런 느낌이잖아. 그럼 부정의 느낌을 갖다 강력하게 때린 거지 여기서. 그러잖아. 그럼 부정 쪽으로 갈 것 같아. 더군다나 여기 봤더니 부정이 3개나 있었으니까 오케이, 부정을 예상했는데 그 다음 봐볼게. 여기서 내가 지금 회색으로 표시한 건 뭐냐면 내 눈에 사람도 안 보이고 집도 안 보이고 이게 뭐냐면 가끔 생각해봐. 우리가 무인도나 아니면 좀 외국에 있는 해변 같은 데로 휴가를 갔을 때 오직 바다밖에 안 보여. 저 수평선밖에 안 보여. 그럼 이건 좋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납치를 당했어. 시골 같은 데에서. 그래서 우선 도망을 나왔어. 근데 사람도 안 보이고 집도 안 보여. 그럼 그때는 무섭겠지. 따라서 약간 세모의 성격이 있는 거야. 근데 앞에가 부정이었기 때문에 난 여기까지도 이것도 사실은 뭐야? 빨간색으로 봤어. 부정으로. 그치? 왜냐하면 앞에가 지금 부정이니까. 자, 그 다음에 갔더니 역시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야생, 그 다음에 코요테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 이런 데서 보면 무서운 동물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근데 걔들이 뭐야?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아. 이 새끼들이. 그러잖아. 내가 길 가다가 내가 고양이를 좀 무서워하거든. 길 가다가 고양이가 보이면 내가 막 이렇게 한다고, 고양이한테. 근데 요즘 고양이 애기들이 살이 뒤룩뒤룩 돼지처럼 쪄가지고 내가 이래도 지가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다고. 결국 내가 돌아가는 거지. 그러잖아. 무서운 상황이야. 그냥 고양이 끔찍하더라고. 근데 뭐 또 사람들 어떤 사람도 근데 막 길에 있는 고양이를 갖다 막 이렇게 뭐 먹을 거 주면서 귀엽게 막 여기는 사람도 있던데 나는 좀 그게 무서운 것 같아. 어찌됐든 여기까지는 내가 볼 땐 부정이야. 부정이겠네라고 거의 생각을 가지고 간 상태야. 그리고 꼭 기억해야 돼.
내가 말했잖아. 이걸 굳이 이렇게 한 페이지씩 넘기는 건 그 사고 과정을 비교해 보자는 거 아니냐. 뭔 말이지? 선생님이 이렇게 페이지를 갖다 구성한 이유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해설 강의를 하기 전에 재종반 강의를 이미 다 한 상태야. 그래서 재종반 애들이 틀리는 유형들을 다 봤다고 내가 이미. 그걸 다 분석하고 페이지마다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실수 부분을 다 담아 놓은 거야. 그래서 페이지가 한번 바뀔 때마다 자기가 자꾸 비교를 해보라고. 그 지점에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하고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 자, 여기까지 왔고. 자, 그래서 난 빨간색 쪽으로 거의 기운 상태야. 그지? 자, 근데 여기 봤더니 갑자기 뭐야? 하늘은 매우 파랗다. 이건 사실은 거의 긍정의 대표 선수지. 특히 블루 이런 부분은. 그지? 하늘이 뭐 회색이다. 이런 거는 반대지만 하늘이 파랗다. 그지? 바다가 정말 투명하고 파랗다. 이건 긍정의 느낌이 강해.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봤던 것처럼 그지? 넓은 게 쭉 수평선까지 펼쳐져 있어. 그럼 이것도 뭐야? 이건 세모의 느낌인데 파란색 뒤에 붙었으니까 얘는 뭐야? 약간 파란색에 가까운 것 같아. 뭔가 뻥 뚫린 바다, 수평선을 저 멀리 보면서 평화로움을 느끼고 막 이런 거겠지, 예를 들면. 근데 분명히 뭐라 했어, 선생님이? 목적하고 심경은 뒤쪽에 조금 더 우리가 힘을 두고 읽어야 된다. 앞부분보단 뒤에서 뭔가 답의 근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아니나 다를까 끝 문장에 나왔잖아. 그지? 노래 부르고 춤추고 잔디에서 둥글고 난리가 난 거야. 그잖아. 그럼 이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어야 돼? 아,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그잖아. 근데 이 부분을 이 사람 무섭게 느낀 게 아니고 뭐야, 막 도시에서의 생활에 지친 상태에서 그렇게 아무도 없고 이런 데 가니까 평화롭게 느꼈다, 이런 느낌인 거지 실제로는. 뭐 말이지? 근데 요 단어가 주는 부정의 느낌이 원체 강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온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좋은 문제 같아. 어찌됐든 목적 심경은 뒤쪽으로 가야 돼. 따라서 앞에는 빨간색이 있고 뒤에는 파란색이 있어. 그럼 이 지문은 뭐 어떻게 느껴야 돼? 파란색으로 느껴야 된다고. 뭔지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3번 평화롭고 활기찬. 그지? 아무것도 없으면 평화롭기만 할 건데 아까 막 동물들이 막 그잖아. 옆에서 막 사자가 뛰어댕기고 근데 얘가 나를 봐도 뭐 무서워하지도 않고 토끼가 뛰어댕기고 내가 가도 뭐 날 보고 반짝 웃고 막 이러고 있으면 활기찬 이런 느낌이 되겠네. 자, 됐고. 자, 여기가 이제 핵심이야. 주제 구간. 주제 구간이 핵심이고 오늘 1교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선생님 생각에는 이 주제 구간이 결국은 수능에서는 제일 중요한 구간이 될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빈칸이나 순서, 문장 삽입 이런 부분 애들이 연습을 많이 하거든. 근데 상대적으로 여기는 소홀하게 느껴. 근데 누차 말했지만 6월, 9월 수능으로 갈수록 주제 구간의 난이도가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다고. 뭐만 알겠지? 꼭 기억해야 돼. 주제는 아주 어려워질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20번에서 24번 주제 구간의 난이도를 이 정도로 예상했는데 시험장에서 이 정도로 만나면 실제로 어떻게 느껴? 이렇게 느껴버리게 된다고. 따라서 난이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상을 하고 가야 돼. 자, 그럼 주제도 이제 우리가 연습했으니까 거의 기계적으로 선생님이 풀어주는 그 방식 그대로 비교하면 돼. 자, 우선 20번에서 24번 구간에 나올 거야. 근데 누차 말했지만 주제를 결국은 낱말도 주제로 푸는 거고 빈칸도 주제로 푸는 거고 흐름무관도 주제로 푸는 거고 요약도 주제로 푸는 거고 장문 두 문항도 주제로 푸는 거야. 따라서 수능 지문은 쉬운 문제 빼고 나서 특히 요 구간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주제라고 봐도 된다고. 물론 저 구간도 주제를 찾으면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따라서 여기는 20번부터 24번 주제 구간은 그 5문제를 맞는다의 관점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구간이지만 주제를 갖다 활용하는 다른 유형까지 생각한다면 너무너무 중요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을 갖다 강조하는 이유는 첫 번째 뭐다? 실제 수능 때 난이도가 뒤지게 올라갈 거다. 자, 두 번째는 뭐다? 다른 문항에도 그지? 다른 문항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요거까지 잡으면 되겠네. 그래서 주제는 꼼꼼하게 해볼게. 과할 정도로 꼼꼼하게. 자, 이 그림 이제 기억나지? 머릿속에 넣어봐. 주제에 관련된 6문제 그릴 수 있는지 자기가. 자, 머릿속에 넣어봐. 화면 안 보여줄 테니까. 목적, 주장, 그 다음에 요지. 근데 밑으로 내릴게. 그냥 너가 보기 편하게 3문제씩. 목적, 주장, 요지. 이 3문제는 선택지가 한글이야. 그 다음에 주제. 얘는 주장, 얘는 주제야. 주제. 그 다음에 제목. 얘는 신유형으로서 나오는 최근에 나오는 밑줄의 의미. 요 정도까지. 정답률로 따지면 얘가 90, 얘들이 한 80, 두 개가. 그 다음에 얘가 한 70, 얘가 한 60, 얘가 50.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 빨간색은 선택지가 한글, 노란색은 선택지가 영어. 그 중에서도 요 두 개는 뭐다? 굉장히 추상적이라고, 제목하고 밑줄은. 따라서 요 두 개는 자기가 2등급이 목표인 사람들은 그냥 건너뛰는 걸 추천이야. 2등급이 목표인 사람들은. 근데 나는 1등급이 목표다. 그리고 이 두 개가 나쁘지 않아. 그럼 뭐야? 풀긴 풀되, 건너뛰지 말고 풀긴 풀되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이라도 불편하면 그때는 건너뛰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걸 루틴으로 잡아야 돼. 다시 한번. 나는 2등급이 목표다. 그러면 제목하고 밑줄의 의미는 그냥 쳐다보지 말고 건너뛰어. 1등급의 목표다. 그리고 자신 있다. 그럼 풀어. 그 대신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이라도 어려우면 놀래지 말고 바로 건너뛰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루틴을 잡고 출발해 봅시다. 자, 똑같아. 우리 목적에서 배웠던 것처럼 공통단어로 소재를 잡는다. 특징 단어로 소재를 구체화한다. 이 구체화에 대한 정보만 찾으면 답이 보여. 나는 지문에서 이 구체화에 관련된 정보만 세게 읽을 거야. 왜? 중요한 건 강하게, 안 중요한 건 약하게니까. 이 강하게, 즉 구체화에 관련된 정보만 강하게 읽을 건데 걔가 어디에 나온다? 첫 문장, 주제 표현, 연결사, 앞뒤 끝 문장에 나온다. 됐지? 자, 빠져나갈 군형이 없어. 그 대신 누차 말했지만 출발이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착이 빨라야 돼. 노란색은 도착은 느리잖아. 왜? 여기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이렇게 와야 되니까. 근데 빨간색은 여기서 바로 출발하면 되잖아. 근데 도착은 노란색이 더 빠르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요 그림에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야? 선택지를 갖다 활용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그러니까 지문독해의 출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문독해의 출발은 좀 느리더라도 선택지를 갖다 활용하는, 선택지를 활용한 다음 그 다음에 출발하라고 내가 원하는 거. 뭔 말인지 알겠지? 선택지를 먼저 활용하고 출발. 그게 결국은 뭐다? 출발의 관점에서 보면 느려 보이지만 도착의 관점에서 보면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다. 됐지? 따라서 one of the first question을 먼저 읽는 게 아니고 뭘 먼저 읽는 거다? 이걸 먼저 읽는 거다. 됐지? 꼭 그렇게 합시다. 약속된 방식 그대로. 자, 공통단어로 소재를 예상한다. 공통단어로 생각해봐. 공통단어. 이 마스크는 아까도 말했는데 여기 학생들이 전혀 없어 지금. 그지? 빈 교실에서 선생님 혼자 찍는 거라서 마스크를 벗은 거야. 발음이 너무 부족하고 자꾸 안경에 습기가 끼어가지고 안 그래도 발음이 안 좋은데. 자, 여기서 공통단어. 현장 강의 때하고 똑같이 해봐. 누차 말했지만 이 오른쪽에 공통단어가 써져 있어야 돼. 여기에. 자, 우선 보면 철학교육 얘기가 나오겠네. 무슨 철학에 관련된, 그제 철학, 그 다음 철학교육 이렇게 나왔으니까 철학교육 정도를 갖다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아이. 그지? 무슨 교육이니까 당연히 아이하고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세 번째로는 주제. 그러면 여기서 뭐야? 선생님 누차 말했지만 노골적인 공통 단어보다는 숨겨진 공통 단어야 사실은. 그리고 내가 이렇게만 잡았는데 좀 더 정확히 잡았다면 사실 이렇게까지 잡을 수도 있었어. 주제를 선택, 주제를 정해야. 그럼 주제 선택 2번, 5번 쪽으로 많이 기울 수 있는 선택지야 사실은. 이 정도까지 느낄 수 있으면 진짜 좋은 거야. 보면 알겠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어찌됐든 요까지 잡은 상태에서 자, 소재를 갖다가 철학교육, 아이, 주제 뭐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선택지가 2개밖에 없다라는 거, 약간 숨겨진 선택지라는 걸 생각해보고, 자, 그러면 소재를 구체화하면 주제니까 여기다가 지금 노란색으로 내가 구체화를 해볼게. 특징 단어에다가. 그치? 공통 단어로 소재를 잡고 특징 단어로 구체화를 하니까 여기다 특징 단어에 노란색을 쳐볼게. 자, 그럼 이렇게 되겠네. 1번은 어차피 이제 소재는 뻔하잖아. 아이들에게 무슨 철학 교육을 함에 있어서 주제는 뭘까 뭐 이런 거야. 그치? 근데 우리가 핵심적으로 잡아야 될 단어는 1번은 이론 중심 교육, 2번은 주제를 아이가 직접 선택, 3번은 철학, 지혜 습득의 방향. 뭐 큰 특징은 없는 것 같아. 5번 교양을 완성하는 거에 있어서 핵심, 철학이. 자, 5번 나이보다 성숙도. 근데 여기서 하나 느낄 게 뭐냐면 선택지에서 비교나 대칭, 이따 내가 말하겠지만 비교나 대칭이 나온 선택지가 굉장히 답일 가능성이 높아. 누차 말했잖아. 수능 지문의 60% 이상이 비교 대조 지문이라고. 따라서 선택지에서 답으로 나온 애들 대부분 뭐야? 비교 대조가 만약에 보인다. 그럼 굉장히 걔는 답일 가능성이 높은 애지. 어찌됐든 누가 봐도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얘가 공통단어가 여기가 봐봐. 공통단어가 얘가 3개고 얘가 3개야. 더군다나 숨겨진 단어인데 2번, 5번엔 주제란 단어가 숨겨진 공통단어로 딱 나와 있고.
그지? 근데 내가 말했잖아. 예상일 뿐이라니까 틀려도 돼. 우리 예상의 목적은 맞추겠다가 아니고 예민해지겠다니까. 됐지? 자, 그러면 뭔가 철학, 교육, 그 다음에 아이, 그 다음에 뭔가 주제에 관련된, 주제 선택에 관련된 이런 내용이 중요할 거야 정도를 예상하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세게 읽을 거야. 그 정보는 어디에 나왔다? 첫 문장, 주제 표현, 연결사 앞뒤 끝 문장. 거기만 강하게 읽는 거야. 뭔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만 읽어라가 아니야. 다 읽어. 그 대신 강약 있게 중요한 걸 세게 이렇게 가자라는 거지. 발췌독은 절대 아니야. 뭔 말이지? 골라서 읽는 게 아니고 쭉 읽되 강약을 갖다 가져가자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읽어가는데 철학, 교육, 그지? 철학, 교육, 아이, 주제 뭐 이런 걸 생각한 상태에서 나는 첫 주형 끝을 세게 읽을 거야. 자, 그럼 자기가 봐봐. 첫 문장에서 뭐가 보이는지. 그러면 첫 문장에서 지금 철학, 교육 얘기가 나왔고, 그지? 아이가 나왔고 이런 게 나왔네. 그러면 이건 공통단어잖아. 철학, 교육, 아이는 공통단어고 나이에 적합한 교재가 뭘까요? 나이에 적합한. 진짜로 자기가 선생님이 봤을 때 재수생 애들 중에서 내가 직접 옆에서 푸는 걸 보면 여기서 이 단어에 센서가 켜진 애들이 있어. 이 단어에 센서가 켜진 애들. 그치? 이거에 켜진 애들이 있더라고. 굉장히. 어찌됐든 첫 문장은 중요한 거고 여기에 뭐가 있어? 물음표가 있잖아. 첫 문장이면서 물음표야. 그럼 첫 문장을 세게 읽어야 돼. 근데 여기서 왜 age라는 단어를 세게 읽냐면 분명히 이 선택지에서 요 5번이 기억에 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선택지를 머리에 박는 느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니까. 누차 말했지만 선생님이 이 부분이 돼야 돼. 이 부분이. 이 노란색 길에 가는 애들은 여기서 이 선택지를 갖다 머리에 최대한 담는 연습이 충분히 돼 있거든. 이건 능력이 아니라니까. 선택지를 활용하는 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평소의 습관의 문제야.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가 문제 풀잖아. 근데 좋은 습관으로 풀어라고. 이건 능력하고는 별개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선택지를 자꾸 머리에 담아두는 연습이 된 애들은 여기서 이 단어에서 번쩍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 연필 자국이. 따라서 여기에서 자기가 저 age라는 단어를 내가 선택지에서 봤는데라고 느끼면 선택지를 머리에 담아두고 지문을 갖다 독해하는 좋은 습관이 있다는 뜻이야. 됐지? 오케이. 그 대신 없었다고 치고 풀어볼게. 없었다고 치고. 자, 이 지문에서 배울 건, 그 다음으로 배울 건 뭐냐면 이 단어의 표시가 있었어야 돼. 이 단어. 이 단어가 뭐냐면, 자, 흥미롭게도 있잖아. 이걸 역접처럼 느낄 수 있어야 돼. 흥미롭게도. 흥미롭게도. 이걸 역접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거야. 뭔 말이냐면 흥미롭게로는 뭐냐면 흥미롭게도 그 말은 뭐냐면 약간 예상과 다르게도 이런 말이야. 예상과 다르게도. 그럴 수 있잖아. 이해를 해봐. 언어적으로. 흥미롭게도 그러잖아. 또는 예상과 다르게도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A란 친구가 국어를 갖다가 못했고 영어를 갖다 예를 들면 잘했어. 그래서 당연히 이건 예를 들면 3이 나오고 이건 1이 나올 줄 알았어. 근데 내 예상하고 다르게 반대로 나온 거야. 그래서 예상과 다르고 해. 즉 흥미롭게 예상을 했다. 그러나 그거하고 달랐어. 그러니까 뭐야? 흥미롭게 쳐다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따라서 그지? 저 표현이 나왔을 때 얘는 약간 역접의 느낌이 있을 수 있다. 이걸 갖다 잡아내는 게 좋아. 기출문제에서 3번 정도 나왔어. 최근에. 꼭 기억해야 돼. 흥미롭게도는 뭐다? 약간 나의 예상과 다르게. 즉 뭔 말이냐면 내가 이런 예상을 했다. 그러나 내 예상과는 달랐다. 따라서 내가 보다 약간 흥미롭게 보게 되었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야 돼. 아주 잘 나오는 거야, 쟤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겠지? 요 뒤에를 세게 읽어야 돼. 역접이 나오면 뒤에를 세게 읽는 거니까. 그랬더니 부정어도 놓치면 안 되잖아. 뭐냐면 특정 나이 그룹에 어떤 하나의 방법이 여기서 그랬잖아. 나이대별로 적합한 교재가 뭐가 있을까요? 철학을 가르칠 때. 그랬더니 뭐야? 흥미롭게도 그게 없었다라는 거야. 자기 생각에도 그래 생각한 거지. 뭐 5살 그룹은 A라는 교재가 좋고 10살까지는 B라는 교재가 좋고 고등학생은 C라는 교재가 좋고 대학생은 뭐 D라는 교재가 좋고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야. 예를 들면. 근데 이런 예상을 했는데 흥미롭게도 놀랍게도 똑같은 말이야. surprisingly가 나와도 마찬가지야. 흥미롭게도 놀랍게도 이런 게 나오면 약간 역접의 느낌을 살릴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야. 그지? 뭐 A란 교재는 5살 그룹에 좋고 B라는 교재는 10살 그룹에 좋고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야. 여기서. 그럼 여기서도 뭘 느껴야 돼? 이 age를 느낄 수 있었냐가 핵심이야. 어떤 습관이 있는 사람이라면 선택지를 머리에 담아놓고 독해하는 습관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뭔지 알겠지? 너무 중요한 거야. 정말.
요 에이지에서 자기가 센서가 켜졌는지 생각해봐. 물론 20번 맞는 데는 이거 없어도 됐다니까. 근데 어려운 문제 풀 때는 이따가 우리가 23번인가? 그거 풀 때는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20번 풀 때 저렇게 오버할까? 어려워질 거니까 주제가. 그리고 이따 23번 같은 거 봐보면 알겠지만 선택지를 머리에 담고 독해하는 사람은 틀리진 않아 적어도. 뭔 말인지 알겠지? 독해가 답을 향해서 움직이게 돼 있다니까. 나도 모르게 강약이 돼. 즉 중요한 단어가 세게 읽어져. 어떻게 하면? 선택지를 머리에 담아두고 독해를 하면.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에이지가 꽂혔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 그지? 주장을 했는데 이제 뒷받침을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지. 뒷받침을. 자기가 무슨 2학년 그룹과 7학년 그룹을 봤는데 얘는 능력이 예를 들면 100인데 얘는 50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잖아. 나이하고는 또 다른 건가? 이렇게 된 거지. 예를 들면. 그지?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시로서 이렇게 두 명의 아이들이, 그지? 두 개의 예시들이 나왔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야? 인포론이 보이잖아. 명의중인물. 뭐뭐 하는 건 중요하다. 그럼 주제야. 그러잖아. 뭐뭐 하는 건 중요하다. 주제지. 자, 그럼 난 뒤에를 세게 읽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야. 자, 자기가 여기서 인포론이라는 센서가 안 켜졌으면 잘못된 거지. 여기가 자기의 약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나는 지금 어찌됐든 뭔가 나이에 관련된 흐름으로 타고 왔어. 자, 근데 여기서 습관이 좋은 사람이라면 이미 요걸 봤겠지만 습관이 안 좋은 사람이란 못 봤겠지. 그지? 자, 그럼 여기서라도 풀었어야 돼. 인포론이 나왔어. 몸 많은 건 중요하다. 자, 뒤에를 읽었더니 뭐야? 부정어 역시 놓치면 안 돼. 아이들의 나이에 기반해서 그 아이들의 능력을 갖다 추정하는 거, 그걸 하지 말아라. 그게 안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이거잖아. 5살이면 능력이 50일 거고 10살이면 능력이 100일 거고 이런 식으로 나이에 기반해서 추정하는 거 그걸 하지 말아라. 그래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는 거 그런 식으로 추정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럼 여기서는 확실하게 에이지가 나와버린 거지. 근데 선생님이 원하는 건 여기서 에이지를 느꼈으면 진짜 좋은 습관이 있는 거야. 오케이? 자기가 한번 생각을 해봐.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야? 선택지를 한번 비교해 볼게. 선택지를 비교해 보면 5번 쪽에 많이 가까워져 있지. 왜냐하면 나이 얘기가 나온 건 5번이고 더군다나 이 선택지는 뭐야? 나이보다는 성숙도에 초점을 맞춰라. 나이에 대해서 부정적이잖아. 금방 우리가 봤잖아. 나이에 기반하지 마라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야? 5번 선택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성숙도 얘기가 안 나왔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건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라. 이것만 나왔지 성숙도 얘기가 안 나왔다고. 자, 그러면 요 얘기가 나올 걸 기다리면서 한번 가봅시다. 분명히 나이에 기반하지 마라. 이렇게만 나온 거야. 나이에 맞는 접근법이라는 건 없다. 즉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건 안 좋다. 요까지만 나온 거야. 근데 뭐 5번이 답이 되려면 성숙도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 뒤에 보지. 왜? 아직 첫 주연 끝이면 끝 문장이 남았잖아. 성숙도 얘기가 나오잖아. 됐지? 이렇게 접근해 가면 좋겠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걸로 풀었으면 그냥 쏘쏘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과연 여기서 에이지가 느껴졌을까? 그럼 진짜 좋은 습관. 그걸 좀 드렸으면 좋겠어. 왜? 수능 때는 이런 힌트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노골적인 힌트가. 23번에서 한번 다시 연습해 봅시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건 분명히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그지? 이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하면 여기가 주제 구간이라 했잖아. 따라서 예전에 3, 4년 전에는 이 구간에 지칭이 하나 나왔는데 지칭이 사라지고 뭐가 나타났다? 밑줄의 의미가 나타났다고. 따라서 지칭이 나오면 너무 땡큐야. 그지? 지칭이 나오면 너무 땡큐.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지칭은 정답률이 거의 90%고 밑줄의 의미는 정답률이 50%야. 이게 신유형이고. 근데 이게 안 나오고 이게 나오면 우리 입장에서는 땡큐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자, 그러면 여길 갖다 이제 볼 건데 한번 풀어는 봅시다. 그래도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연습했었는데 우선 이걸 쭉 읽고 밑줄 5개를 다 봐야 돼. 먼저 이제 밑줄 5개를 다 보면 A, B는 남자이면서 단수란 것까지는 밝혀진 거지. 그지? A, B 왜냐하면 his, he, him이 나왔으니까 뭐야? 성과 수는 남자이면서 단수라는 건 밝혀졌다고. 그지? 자, 그러면 우선 여기서 한눈에 봐도 이렇게 이제 A, B를 먼저 찾는데 여기 보니까 뭐야? 빈센트하고 로울린이 나왔네. 그럼 얘가 A, B일 가능성이 높아. 예상일 뿐이지. 물론 다른 남자가 나타날 수도 있어. 현재로서는 얘들이 A, B일 것 같아. 현재로서는. 다시 한번 A와 B의 성과 수를 예상한다. 남자이면서 단수야. 대명사는 4대1의 구조를 갖는다. 이게 원칙이야. 근데 최근에는 뭐야? 2대1 또는 4대0이 된다. 이것도 좀 이따 한번 다시 연습해 줄게. 제일 중요한 건 3번이야.
자, 일치나 지칭처럼 쉬운 문제는 분명히 답이 쉬워. 근데 중간에 선택지가 애매한 게 나왔어. 그럼 뭐야? 걔는 세모 치면 돼. 예를 들면 일치 같은 데서도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예를 들면 우선 지칭해볼게. 얘는 A야. 얘는 B야. 얘는 애매해. 그럼 애매하면 세모. 얘는 애매해. 그럼 세모. 그럼 여기 5번이 B야. 그럼 답은 뭐야? 1번. 이렇게 나오게 돼 있다고. 그럼 우리는 뭐야? 4대 1이 아니고 2대 1밖에 못 맞는 거지. 왜? 3번하고 4번은 활용 못했으니까 상관없다고. 이게 최근에 출제 의도야. 그 대신 답은 분명하게 줘야 되기 때문에 1번, 2번, 5번은 분명하게 준다고. 뭔지 알겠지? 자, 만약에 일치 문제다. 그럼 어떻게 해?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확실하게 답이 아니야. 얘는 아니야. 얘가 애매해. 그럼 세모 치라고. 얘가 답일 확률이 한 70% 되는 것 같아. 그럼 세모 치라고. 그럼 4번 아니야. 5번에 정답일 확률이 100%짜리가 뜨게 돼 있다고. 뭔지 알겠지? 쉬운 문제는 분명히 정답도 쉬워. 따라서 애매한 선택지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세모 치고 넘어간다. 됐지? 자, 그러면 요걸 갖다 이제 풀어볼 건데 남자이면서 단수를 우리는 이미 예상했어. 희니까. 자, 그러면 빈센트하고 로울린이 될 것 같아. 자, 그럼 해석을 해봤더니 이거지 지금. 빈센트라는 사람이 로울린이라는 사람을, 얘가 우체부인가 봐. 이 사람을 갖다 지금 그림을 그려주고 있지?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뭐 초상화를 그려주고 있는 상태야. 자, 그러면 어찌됐든 1번은 로울린이라는 게 어느 정도 밝혀진 것 같아. 그지? 그 우체부가 로울린이고, 그럼 1번 됐고. 자, 2번은 누굴까? 그랬는데 선생님이 옆에서 해석을 시켜봤을 때 애들이 제일 잘 못하는 게 2번이라고. 2번은 좀 애매하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세모를 쳐버리면 되지, 우리 입장에서. 전혀 고민할 게 없어. 애매하면 그냥 세모를 쳐버리라고. 됐지? 자, 3번 갔더니 3번 확실하게 로울린을 가리키는 걸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 애들 푸는 걸 보니까. 자, 그리고 4번도 봤더니 뭐야? 4번은 확실하게 빈센트를 가리키더라고. 그러면 요 두 개는 로울린이고 얘는 빈센트야. 그럼 당연히 얘는 누구겠어? 로울린을 가리키겠지. 이렇게 풀면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어떤 애가 갑자기 선생님 저는 1번도 좀 애매했어요. 이렇게 되더라고. 1번도 애매했어요. 그러면 3번은 로울린이고 4번은 빈센트니까 5번을 이용해서도 풀어도 되겠지. 5번이 뭔지를 보면 왜 1대1 구도니까 3번은 로울린, 4번은 빈센트. 근데 내가 1번하고 2번을 모르겠어. 그럼 둘 다 세모를 쳐버리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자, 5번을 봤더니 5번은 로울린이야. 따라서 4번이 답. 됐지? 이렇게 풀면 되겠네. 쉬운 문제는 답이 분명히 쉬우니까 어려운 선택, 애매한 선택지가 나오면 세모 쳐버려라. 됐고. 자, 그 다음에 22번에 대해서 선생님이 미리 좀 준비한 건 22번은 너무 쉽게 잡혀버렸어. 근데 자기가 한번 생각해봐. 내가 출제자라면 이런 선택지를 넣었으면 중위권 애들 또는 중하위권 애들이 틀렸을 텐데 싶은 선택지가 있다고. 그걸 느껴보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자기가 그걸 한번 생각해봐. 이 문제는 지금 너무 쉬워. 따라서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함에 있어서 너희들이 이 지문을 조금 더 능동적으로 고민하게 해주는 방법을 생각한 건데 여기다가 뭔가 자기가 이걸 제대로 풀어갔다면, 그지? 이 과정을 그대로 왔다면 이런 선택지가 있었으면 매력적이었겠네 라고 느꼈을 수 있다고. 그게 뭔지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그걸 느꼈다면 굉장히 자기가 과정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항상 내가 말했잖아. 과정 속에서 올바른 과정을 밟았다면 이렇게 될 건데 라고 선생님이 먼저 생각을 해본 거니까. 자, 한번 해봅시다. 즉 내가 봤을 때 6번은 이게 뭐야? 매력적인 오답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아. 만약에 이 선택지가 1번에 있었으면 얘들이 꽤 낚였을 수 있어.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게. 좀 이따 보면 알 거야. 과정을 쭉 밟아온다면 왜 이게 매력적인 오답이 될 수 있었겠구나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봐보자. 자, 우선 공통단어 먼저 봐야지. 공통단어. 근데 여기서는 공통단어를 갖다가 카테고리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 즉 창작, 발명, 창의성 거의 다 비슷한 얘기잖아 실제로는. 따라서 소재는 그냥 요 세 개를 한꺼번에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도 무슨 창작, 발명, 창의성, 기존에 없던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걸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근데 우선 이 소재를 갖다 너가 보기 편하게 우선 내가 파란색 밑줄로 했고 빨간색 밑줄로 구체화를 시켜볼게. 우리가 공통단어로 소재를 찾고 특징단어로 구체화하는 거니까 공통단어는 창작, 발명, 창의성. 기존에 없던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거 이걸 갖다 소재로 잡은 상태에서 구체화를 해보면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근데 나는 아까 내가 말했잖아. 아까 뭐였지? 그 뭐였냐? 우리 문제에서. 요 느낌, 아까 내가 말했던 그 느낌을 한번 느끼면 좋은데 선생님이 그랬잖아. 여기서 나이보다 성숙도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수능 지문은 대칭성 구도가 많기 때문에 선택지도 대칭성이 보이면 중요하다 이렇게 했잖아.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나는 원래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나는 4번을 생각했어 처음에. 왜냐하면 한 명의 천재가 아니라 집단 지성 이렇게 나왔잖아. 그래서 대칭성이 있네? 이렇게 느낀 거야. 그지? 어떤 세상의 어떤 새로운 발전이라는 것은 한 명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의 집단 지성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4번에 대해서 매력성을 느꼈어 나는. 세상의 4번에 대해서 원래는. 근데 답은 5번이야. 상관없지. 내가 말했잖아. 예상은 예상일 뿐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상을 하고 예민해지면 내가 뭔가 잘못되면 바로 느껴지게 돼 있다니까. 예상을 안 하면 그게 문제인 거지.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적어도 예상을 하면 독해가 3000%로 빠질 수가 없다고. 자, 그럼 어찌됐든 소재는 창작, 발명, 창의성. 세상을 바꾸는 힘도 같은 말이겠네. 어찌 보면 기존에 없던 걸 뭔가 새롭게 만들어서 바꾸는 거니까. 그렇지? 어찌됐든. 자, 그럼 내가 집중할 건 요 노란색, 빨간색 밑줄 단어들일 것 같아. 자유의 산물이며 무한한 가능성, 사회발전 기여요소, 상상을 현실로, 한 명이 아니라 집단, 신이 주는 특권이기도 하면서 노력과 재능의 결과. 그제 뭐 선천적이면서도 후천적 뭐 이런 느낌을 대강 잡을 수 있겠네. 자, 해볼게. 그거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 나와 있을 거라는 거지. 구체화에 대한 정보는 첫 문장, 주제편, 연결사 앞뒤 끝문장. 자, 읽어보면 우선 첫 문장에서 여기서 봤을 때 오케이, 나는 그럼 이제 첫 단어를 세게 읽어야지라고 계획을 짰을 거 아니야. 그럼 첫 문장을 이제 세게 읽어야지. 여기가 첫 문장이에요. 두 줄이. 첫 문장에서 뭔가 중요한 말이 구체화가 있겠지라고 생각했고 우선 자, 창의성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creativity라는 창의성은 뭐야? 우리가 이미 예상했던 소재잖아. 그죠? 우리가 했던 게 뭐야? 뭐 창작, 발명 뭐 이런 거니까 창의성이니까. 자, 소재를 구체화해야 주제잖아. 그러면 지금 얘는 뭐야? 소재잖아. 그럼 이거에 대한 뭔가 구체화가 나올 거라고 그걸 예상하고 있어야 돼. 아, 우리가 분명히 기다렸던 창의성, 창작, 발명 이 단어가 나왔지. 크리에이티비티니까 창의성에 대한 구체화 정보가 나올 건데 요 5개 중에 하나일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선택지를 갖다가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좋은 습관이 있는 사람은 첫 번째 문장에서 어떤 밑줄이 나야 돼? 첫 번째 문장에서 이 단어의 밑줄이 나야 돼. 인간의 결과다. 인간의 결과다. 아까 품에 그게 있었잖아. 무슨 신하고 인간의 신이 주는 선천적인 거냐, 인간이 노력한 후천적 이런 대칭성이 있다 했잖아. 그럼 여기서 이걸 잡았으면 정말 베스트야. 근데 못 잡아도 이따 뒤에 잡게 되긴 돼 있어. 근데 자기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나는 첫 문장을 세게 읽었는데 우선 크리에이티비티라는 소재를 느꼈고 이게 대한 구체화를 내가 기다렸는지. 자, 이 구체화를 기다리는 과정에선 당연히 뭐겠어? 구체화를 기다리는 과정에선 이 빨간색 밑줄을 생각하면서 기다려야지. 왜? 특징 단어가 구체화에 대한 정보니까. 따라서 여기서 창의성이 나왔네? 그러면 선택지에 있는 5개 중에서 뭔가 관련된 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가면 이게 좀 보일 수 있어. 5번에 신하고 인간을 비교했거든. 창의성이라는 게 신이 주는 거냐 아니면 인간이 노력하는 거냐 이 2개라고 나왔으니까. 근데 2개 이거이면서도 이거다라고 나왔으니까 난 이게 좋았던 것 같아. 여기를 만약에 자기가 잡을 수 있었다. 그럼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선택지를 머리에 담아두면서 독해를 읽고 있다는 증거야. 됐지? 자, 됐고 오늘은 2교시가 좀 쉬워. 빈칸이 어렵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1교시를 조금 더 자세히 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자기 주장을 했네? 그래놓고 뭐 해야 되겠어? 뒷받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에디슨의 표시가 있어야 돼. 연필 자국이. 그러면 주장 다음에 유명한 권위자를 끌고 와서 뒷받침을 하겠지. 그러면 에디슨도 무슨 얘기를 해야 돼? 창의성이라는 것은 사람의 결과다. 같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창의성이라는 건 인간의 노력의 결과다 라고 생각을 했잖아. 그럼 내 주장을 갖다 뒷받침하기 위해서 에디슨을 끌고 왔으니까 에디슨이 갑자기 창의성을 신이 주는 거다 이러면 안 되잖아. 따라서 에디슨도 나하고 같은 말을 했을 거야. 주장 플러스 뒷받침이야 라고 느꼈으면 여기에 밑줄이 올 거고 요 힘이 a person을 가리킨다는 걸 알 수가 있다고. 즉 모든 건 뭐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한테 오는 거다. 즉 인간이 노력하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뒤에도 뭐야? 자, 노력해라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지. 왜? 노력하면 얻는 거니까 창의성이라는 거. 이렇게 오고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서 뭐가 떠? 벗이 뜨는 거지. 그러면 대칭성. 그러면 이미 선택지에서 대칭성을 대강이라도 맛본 사람은, 그지? 선택지에서 대칭성을 맛본 사람은 분명히 4번, 5번 요게 뭔가 2개가 여기는 분명히 한 명이냐 집단이냐, 신이냐 인간이냐 뭐 이런 느낌이 나왔거든. 근데 한 명 집단 얘기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만약에 자기가 느꼈으면
a person을 한 명으로 느꼈으면 그건 괜찮아. 한 명으로 느꼈으면. 여기서 a person을. 뭔 말이지? 그거까지는 좋아. 자, 그러면 어찌됐든 요까지는 왔고 벗이 왔어. 그러면 이제 뭘 기다려야 돼? 여기서 한 명이냐 집단이냐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뭐야? 사람이냐 신이냐 이런 걸 대칭성을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선택지에서 A, B 두 개가 드러난 건 4번하고 5번밖에 없었으니까. 그지?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 4번은 어떻게 생겼다? 한 명이냐 아니면 다수냐 이거였고 4번 선택지는 자, 5번 선택지는 신하고 그지? 사람 요렇게 대칭성을 만드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만약에 여러 명 얘기가 나오면 4번이고 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5번이고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겠네.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푸치니가 나왔어. 권위자가 나왔어. 뭔가 이탈리아의 유명한 작곡가가 나왔어. 뭔가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끌고 왔겠지. 푸치니는 뭐라 했어? By God. 신에 의한 거래. 그러면 여기서 5번으로 끝난 거야. 5번으로. 이해되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알다시피 애들이 여기서 배운 게 뭐야? 역접 있으면 무조건 뒤에를 세게 읽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생각 없이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선택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쭉 읽었어. 그랬더니 창의성은 뭐 사람인 것 같이 하다고 에디슨 얘기하다가 그러나 푸치니는 창의성이라는 게 신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래. 그럼 몇 번이야? 6번에 대해서 매력성을 느낄 수 있는 거지. 창의성은 에디슨은 인간이 주는 거라 했다. 그러나 푸치니는 뭐다? 신이 주는 거라 했다. 따라서 역접 뒤에만 세게 읽는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요 6번 선택지가 매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근데 요 마지막 문장 우리가 알다시피 첫 주 연 끝이잖아. 요 마지막 문장을 세게 읽어야 되고 여기서 while이라는 대칭성이 나온 거야. 자, while이 나왔네. 자, 뭐라 했냐면 분명히 그랬잖아. 푸치니는 창의성이라는 게 신이 주어지는 거고 에디슨은 창의성이라는 게 뭐다? 인간의 노력의 결과물이잖아. 따라서 뭐야? work. 열심히 해라. 걱정할 필요 없다. 왜? 열심히 노력만 하면 창의성이라는 게 주어지는 거니까. 자,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건 에디슨의 생각이야. 사람이 노력하면 창의성이 온다. 자, 창의성이란 건 신이 주는 거다. 이게 푸치니 생각이야. 이건 글쓴이의 생각이야. 마지막 문장. 자기 생각이야. 그래서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두 명을 끌고 온 거야. 에디슨은 이렇게 주장했고 푸치니는 이렇게 주장했는데 나는 뭐다? 둘 다 섞였다고 봐야 된다고 하는 거지. 자, 푸치니가 이런 식으로 느낄 수 있어. 근데 그러나 푸치니는 뭐 했어? 간과했어. 과소평가했어. 무엇을? 인간의 능력을. 물론 자기가 보기에는 창의성이라는 게 자기가 음악을 해보니까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 야, 이건 인간이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네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얘가 뭐야? 자기의 어떤 후천적인 노력을 무시한 거야. 푸치니 네가 갖고 있는 그런 작곡한 노래의 대부분은 신이 준 능력이야 라고 너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가 니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야. 네의 피땀 어린 노력도 있었다는 거지. 따라서 뭐야? 창의성은 신이 주는 특권이기도 하고 노력과 재능의 결과이기도 하다. 근데 만약에 함정으로 그냥 요 뒷부분을 통해서 역접이니까 에디슨은 사람의 노력, 푸치니는 신에 의한 거라고 했으면 그냥 6번에 낚였을 가능성도 꽤 있다라는 거지. 근데 6번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찜찜해도 5번으로 다 올 수 있었어. 보면 알겠지? 그렇게 예상해보면 좋겠네. 자, 끝문장 조심했어야 돼. 끝문장에서. 이 디스웨이가 가리키는 건 당연히 뭐겠어? 신에 의한 거다를 가리키는 게 디스웨이고 자기의 노력을 너무 과소평가한 거지. 그렇지. 따라서 신이 주는 것도 있지만 너의 피땀 어린 노력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었다. 따라서 5번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23번이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아. 23번이. 내가 애들한테 독해를 시켜봤는데 2등급 정도에 있는 재수생 애들은 독해를 잘 못하더라고. 주제를 거의 못 잡아. 대략도 잘 못 잡는 것 같아. 자, 시험장에서 이런 상황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돼? 그걸 갖다 연습해보자. 선생님 이거 23번 얘들 푸는 걸 쭉 본 다음에 해설 강의를 내가 어떻게 해줘야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좀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준비를 해보자라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 3가지를 알려줄게. 첫 번째, 정말 중요한 건데 풀다가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해? 과감하게 별표 치고 넘어가야 돼. 빨리빨리. 너무너무 중요해. 뭔 말인지 알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평소에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시험장 가서 이게 안 돼. 오케이? 따라서 평소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과감하게 별표 치고 넘어가는 거 헷갈리면 안 돼. 별표 치는 건 틀리는 게 아니라니까. 단지 내가 어려운 문제를 뒤로
밀어놓고 쉬운 문제를 먼저, 이렇게 시험을 잘 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쉬운 문제를 먼저 풀고 어려운 문제를 나중에 푸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풀면 맞출 수 있다니까. 선생님 말했잖아. 재종반에서 별표 9개가 나오면 보통 3개를 틀려. 그러니까 별표 9개 쳐도 1등급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나는 여기서 만약에 23번 같은 유형을 만났으면, 현장에서, 그지? 만났으면 별표 치고 넘어가기를 추천해. 그 다음에 이제 다 풀었어. 그래서 이제 다시 푸는 거야. 이럴 때는 분명히 지문에서 내가 잘 안 읽어졌기 때문에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뭐야? 선택지를 최대한 머릿속에 담아놓고 어떤 키워드라도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뭔지 알겠지?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걸 생각하면서 현실적으로 그럼 한번 풀어볼게. 이제 가장 현실적으로 너희들이 독해가 내가 누차 말했지만 절대 완벽해질 수가 없다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불완전한 한 2등급 정도의 지식으로 한번 풀어볼게.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막 밑줄로 이렇게 그거 지워버렸잖아. 여기가 뭐야? 애들이 주로 독해가 공통적으로 안 됐던 부분. 그지? 여기 안 됐고, 여기 안 됐고, 여기 안 됐고, 그 다음에 여기도 좀 안 됐고. 이 부분은 한 2등급권에 있는 애들이 공통적으로 해석이 안 된다고 표시한 부분이야. 됐지? 자,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풀어볼게요. 우리는 뭐야? 지문이 어려울수록 선택지를 갖다 물고 늘어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 자, 선택지에서 봤더니 오거닉, 유기농이 나왔고 농업이 나왔어. 그럼 소재는 유기농 농업이야. 근데 여기서 기출문제에서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야. 유기농업. 그지? 유기농업이라는 건 뭐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농업이라는 게 막 뭐랄까 화학 비료나 살충제 이런 거 엄청 뿌리고 그러잖아. 환경에도 해롭고 그러잖아. 근데 요즘 마트 같은 데 보면 유기농 이 글자가 붙어있으면 뭐야? 비싸다고. 같은 배추여도 그냥 배추가 5,000원이면 유기농이 8,000원 막 이래. 왜? 얘는 농약 같은 걸 안 치고 화학 비료 이런 걸 안 치니까 키우기가 힘들어, 농부들이. 따라서 뭐야? 조금 더 비싸게 파는 거지. 뭔 말인지 알지? 요 대체 기본 개념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워낙 잘 나오는 거니까. 따라서 여기 나오는 컨벤셔널 파밍하고 대칭되는 단어야. 컨벤셔널 파밍이라는 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하는 화학 비료나 농약 같은 걸 뿌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소재를 구체화해 볼게. 공통 단어 유기농업이야. 어떤 전통적인 농업에 반대되는, 그지? 화학 비료나 농약 같은 걸 좀 덜 뿌리는 이런 농업을 나타내는 거고. 자, 구체화하면 1번에서 구체화하는 환경, 2번은 무슨 시장에 내놓는 거, 그지? 뭐 세계 시장에서 마케팅 판매하고 이런 거. 3번은 이점, 그지? 유기농업이 전통 농업보다 좋은 어떤 장점. 4번은 무슨 투자를 촉진하고, 5번은 소비자의 변화. 이런 거 정도를 특징 단어 잡아야 돼. 분명히 말해서 지금은 어떤 상태야? 내가 아까 처음에 풀 때 지문이 잘 해석이 안 됐어. 그걸 이미 인정하고 들어온 상태야. 따라서 현실적으로 독해는 잘 안 될 거니까 최대한 선택지라도 머릿속에 담아놓고 지문에서 내가 중요한 힌트를 잡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야, 지금. 두 번째 풀고 있는 상황이야. 역시 첫 주형 끝을 세게 읽어야 되겠지. 독해가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첫 주형 끝 위주로 읽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읽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소재는 유기농업이고 특징 단어는 1번은 환경, 2번은 무슨 마케팅, 3번은 장점, 4번은 투자, 5번은 소비자의 변화야. 이걸 생각한 상태에서 쭉 읽을 거야. 어디를 세게 읽어야 된다? 첫 주형 끝을 세게 읽어야 된다고. 난 지금 독해가 잘 안 되는 상황이야. 자, 그럼 여기 읽었더니 우선 뭐야? 오거닉.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유기농은 나와서 소재가 나왔잖아. 그럼 우리는 뭘 기다려야 돼? 구체화를 기다려야지. 왜? 소재를 구체화하면 주제니까. 근데 구체화는 분명히 뭐다? 아까 우리가 봤던 5개. 뭐 환경, 그 다음 마케팅, 시장, 뭐 투자, 그지? 장점, 그 다음에 소비자의 변화. 이 5개를 생각하면서 이게 너무 다시 과할 정도로 환경, 시장, 판매, 그 다음에 장점, 투자, 소비자의 변화, 이 5개를 생각하면서 첫 주형 끝에서 왜 독해가 지금 안 된다고 이미 인정하고 들어온 상황이잖아. 아까 내가 별표 치고 패스하고 다시 푸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요거 위주로라도 세게 읽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오케이, 소재가 나왔네. 나는 주제라는 건 소재를 구체화하면 되는 거니까 구체화. 근데 내가 아까 봤던 5개 무슨 환경, 시장, 판매, 그 다음에 무슨 장점, 투자, 소비자의 변화, 이 5개를 머리에 담고 오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여기서 보이는 게 뭐야? 마켓이라는 단어가 보인다고. 그지? 여기서. 그럼 또 마켓이 보여. 왜? 분명히 내가 이 단어는 여기서 기다렸거든. 2번에서 무슨 마케팅 얘기가 나왔거든. 그럼 어찌됐든 지금 머리로 해석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눈으로 키워드라도 놓치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어찌됐든 2번에 관련된 단어가 나오고 있다. 이 느낌은 드는 거지. 근데
이런 단어가 왜 보여? 내가 이 선택지를 갖다 머릿속에 담아두고 보니까 보인다고.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 환경이냐, 마켓이냐, 어드밴티지냐, 인베스트냐, 그 다음에 컨슈머 체인지냐, 이 5개잖아. 이 5개 중에서 분명히 이 단어가 눈에 들어온 상황이라고. 좀만 더 전진해 봅시다. 역시 뭐야? 마켓하고 유기농 얘기가 나오네. 그럼 현재로서는 여기에 표시가 없다라는 건 나머지 요 환경이나 장점이나 투자나 소비자 변화 얘기가 눈에 안 들어오고 있다니까 지금. 저 5개 단어, 저 선택지에 있는 핵심 단어 5개가 눈에 보이면 표시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마켓 말고는 표시가 안 돼. 그럼 현재로서는 2번 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치? 자, 좀만 더 가볼까? 근데 여기서 그러네. 지금 마켓 얘기도 나오고 이제 유기농에 대해서 어차피 소재는 오거닉이라는 건 이미 아는 상태인데 핵심 단어 중에서는 뭐만 나오고 있어? 마켓만 계속 나오고 있잖아. 시장만. 근데 2번 선택지를 보자니 오케이 마켓은 나왔어. 근데 뭐가 없어? 핵심 단어에? 리스크가 지금 없다고. 리스크가. 그잖아. 즉 세계 시장에다가 유기농 제품을 판매할 때 뭔가 위험하다. 뭔가 위험성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현재로서는 그런 얘기가 없잖아. 그치? 요 리스크에 대한 단어. 요 내용만 나온다면 2번이 거의 확실해. 왜? 마켓에 관련된 얘기는 계속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자, 유기농이라는 파란색 글자가 소재, 마켓이라는 게 뭐야? 특징 단어야. 자, 파란색 밑줄이 공통 단어, 노란색이 특징 단어. 현재로서는 2번 쪽으로 가고 있는데 리스크에 대한 얘기가 없다.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야? 또 역시 유기농이 나오고 시장이 나오고 이 로우드. 이 단어를 몰랐으면 작살 나는 거지. 이 단어를. 이 로우드가 뭐야? 무너뜨리다 이거지. 그러니까 유기농 그런 제품이라는 게 글로벌 시장에 잘 나가서 경쟁하고 이런 과정에서 뭐다? 잘못하면 무너져버려. 그 체계가 무너져본다고. 왜? 예를 들면 유기농 배추가 보통 5,000원이야. 근데 유기농 배추는 농약 안 쳤다고 8,000원이야.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이 새끼 왜 이렇게 비싸? 안 사.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러잖아. 따라서 뭐야? 싸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또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뿌려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유기농 농업의 어떤 체계가 이 로우도 무너져버릴 수 있다는 거지. 왜? 가격 경쟁력이 너무 없잖아. 나는 힘들게 키웠으니까 농약 안 뿌렸고 건강에 당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농약이나 화학비료 안 뿌렸어요. 백날 말하면 뭐해? 소비자들 몰라. 단순하게 이 새끼들은 비싸네 이게 다라고. 따라서 뭐야? 나도 농약 뿌려야 되겠네. 그래서 가격을 낮춰야 되겠네. 그런 마음이 들 거라는 거지. 왜? 시장에 내다 팔다 보면 따라서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적어도 이 이로드가 부정적인 느낌을 갖다가 만들어낸다는 것만 느끼면 그러면 2번 쪽으로 거의 기울어진 상태야. 됐지? 자, 혹시 모르니까 좀만 더 볼까? 역시 글로벌 시장으로 진입한다라는 것은 뭐 한다? 그지? 요 앞에 내용이 핵심 해석이 안 될 거야. 너가 이 벗의 앞에 내용이. 좀 이따 설명을 해줄 건데 안 될 거라고. 근데 어찌됐든 벗 뒤 역접이면 뒤에가 중요하잖아. 어찌됐든 유기농 제품에 대해서 그렇지 뭐 한다? 여기 나왔죠. 이 단어가 어려운 단어인데 여기 나와버렸네. 보복성. 역시 여기서 뭐가 나왔어? 마이너스가 떠버렸다고. 그러면 리스크 얘기가 맞겠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이해되지 뭔 말인지? 왜냐하면 지금 지문에 환경이나 장점이나 투자나 소비자 변화 이런 말이 아예 없다니까. 내가 해석이 완벽한 건 아니야. 즉 머리로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닌데 눈으로 봐도 이 단어가 나온 적이 없다고 아예. 자, 그럼 출제자는 왜 이렇게 냈겠어? 지문이 어려우니까 선택지를 쉽게 줘버린 거라고. 소거법으로 푼다면 1번, 3번, 4번, 5번은 안 돼. 왜? 그 내용이 나온 적이 없다니까. 아니 적어도 주제가 되려면 그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뭔지 알겠지? 그렇게 풀어가면 이게 가장 현실적일 것 같아. 처음에 읽었는데 독해가 안 되네. 별표 치고 과감하게 넘어오고 다 푼 다음에 두 번째 풀 때는 오케이 내가 완전히 해석으로 풀기는 힘들어. 그럼 첫 주연 끝 위주로 단어라도 내가 잘 좀 키워드 핵심 단어라도 좀 비교해 가면서 읽어보자. 왜? 완전 독해는 안 될 거니까. 근데 계속 마켓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지. 그런데 다 좋은데 리스크란 단어가 없네? 부정의 의미가 없네? 근데 어디서 보인다 그게? 여기서 erode가 나오고 여기서 보복성 이 표현이 나온다는 거지. 그렇잖아. 그럼 부정을 나타내주는 표현이 여기 나오는 erode하고 여기 나오는 복수 이 단어 두 개로 풀어낼 수 있는데 이 단어가 어려운데 밑에 나와버렸고. 이해되지 뭔 말인지? 요 앞에 부분은 뭐냐면 즉 요 앞에 부분은 전통농업 아까 내가 말했잖아. 유기농업하고 전통농업이 있는데 얘들은 농약을 많이 뿌려. 그래서 5,000원이야.
근데 얘들 농약을 안 뿌려. 그래서 8,000원에 팔아. 그래서 시간 경쟁력이 없다고. 근데 여기서 예를 들면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얘들한테는 이 단어를 내가 했는데 서브시디 보조금도 줘. 국가에서 보조금을 줘. 한 2,000원 정도를. 그러니까 얘들은 가격이 싸니까 잘 팔려. 거기다가 국가에서 2,000원도 줘. 그러니까 일석이조 여러모로 가격이 싸니까 잘 팔려. 국가에서 보조금도 줘. 이런 거라고. 근데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문제를 갖다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따라서 뭐야? 좋은 거야. 플러스라는 거라고 실제로는. 근데 너희들이 해석은 안 됐을 거라고 제껴. 근데 요 뒤에 봤더니 뭐야? 역적 뒤에서 유기농업에 대해서 뭐야? 부정적인 게 나왔으니까 오케이 앞에는 플러스였겠구나. 근데 상관없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 이 지문에서 유기농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이 나왔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치? 이렇게 풀었어. 이게 현실적일 것 같아. 자 됐고 마지막으로 1교시 마지막이야. 하나만 풀어보자. 23번은 과정을 꼭 쌤하고 비교 한번 해봐. 자 제목이니까 동그라미 치고 별표. 제목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야 돼? 제목은 추상적이다. 왜?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해야 되니까 추상적이다. 요거 하나 생각하고. 자 그러면 선생님 풀어봅시다. 똑같아. 공통단어 인간 얘기가 나왔고 초기가 나왔고 이성적이 나왔고 사고가 나왔네. 그러면 소재라는 건 초기, 인간, 이성적, 사고 이런 거야. 자 근데 이제 이건 소재야. 공통단어로 소재를 잡았잖아. 그럼 뭐야? 특징 단어로 구체화를 해야 되겠지. 여기다 노란색을 한 번만 입혀볼게. 그럼 뭐야? 1번은 무슨 동물과의 구분, 2번은 본능보다는 이성, 3번은 너의 삶을 발전시키는 거, 4번은 감정의 영향인데 여기다 동그라미 치고 별표 및 누차 말했어. 저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가 단어장에서 전설, 신화 이런 느낌으로 웬 적이 있다고. 근데 얘가 선택지가 나올 땐 부정으로 나올 때가 되게 많아. 아주 오래된 그지? 그러니까 전설 신화니까 아주 오래된. 근데 핵심은 뭐야? 근거 없는 믿음. 이게 핵심이야. 즉 근거 없는 믿음 이거라고. 잘못된 근거 없는 믿음 이런 느낌이야. 따라서 미스가 나오면 뭐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설 신화 같은 긍정적인 느낌도 있겠지만 아무 근거 없는 믿음 이런 느낌도 꼭 기억해야 된다고. 보면 알겠지? 여기서는 근거 없는 믿음이야. 그지? 이성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 그게 뭐냐면 인간에게 감정의 영향이 인간에게 미치는 거에 대해서는 그지? 이성이라는 게 요거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 없는 믿음이다. 그지?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하여튼 요 단어가 핵심이에요. 요 단어가. 뭔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5번은 빠른 생각. 그지? 빠른 생각. 근데 그 빠른 생각이라는 건 초기 인간에게 이성적 사고만큼이나 효과졌다. 생각을 빨리 하는 게 이성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만큼이나 좋은 거다. 뭐 이런 거네. 그지? 자, 요런 느낌이 된 상태에서 이제 들어갈 거야. 자, 그러면 쭉 읽어갈 건데 우선 당연히 첫 주형 끝을 세게 읽을 건데 먼저 소재가 눈에 띄네. 그지? 이성적 사고, 그 다음에 초기 인간 이런 소재가 떴어. 그럼 우리는 당연히 뭐야? 구체화를 기다릴 거 아니야? 뻔한 거잖아. 분명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뭐야? 소재가 초기 인간, 이성적 사고 이런 건데 여기 다 나왔잖아. 이성적 사고, 초기 인간 다 나왔잖아. 그럼 우리는 뭐야? 이거에 대한 구체화를 기다리는 거지. 구체화라는 건 여기 있는 노란색 중에 하나일 거야. 뭔가 동물과의 비교냐, 본능과 이성의 비교냐, 너의 삶을 증진시키는 거냐, 뭔가 이성적 사고에 대한, 이성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냐, 아니면 빠른 사고가 중요하냐, 이런 얘기일 거라고. 됐지? 요 노란색을 생각하면서 들어가면 되겠네. 자, 구체화는 저 노란색 5개 중에서 뭔가 하나가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초기 인간에게 이성적 사고라는 거, 그거에 대한 구체화된 정보가 바로 여기에 빨간색 밑줄로 나오네. 뭐야? 이 단어가 너희들이 아마 모르는 단어인데 밑에 나왔지. 느림. 그지? 생각해봐. 저기 호랑이가 갑자기 곰이 딱 나타났어. 그럼 내가 도망갈지 아니면 빨리 뭔가 총을 쏴볼지 이런 부분 빨리 생각해야 돼. 거기서 어쩌지 그러다가 곰한테 잡혀 죽는 거지. 그러잖아. 아주 위험한 거야. 이성적 생각이란 거. 아, 내가 이렇게 하면 곰은 이렇게 할 거고 그렇게 했을 때 난 이렇게 그럴 필요가 없다. 빨리 싸울래 도망갈래 이렇게 빠른 생각이. 여기서가 사실은 이 느린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실제로 뭐야? 나 아까 빠른 사고를 봤는데 라는 느낌이 나면 정말 베스트. 근데 그게 안 됐으면 뒤에 한번 읽어볼게. 자, 여기서 뭐가 나왔어? 이리스텟 강조 구문이 떴네. 우리 했잖아. 이리스텟 강조 구문이 나오면 세게 읽기로. 자, 이리스텟 강조 구문이 나왔는데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갔냐면 for this reason이 들어갔어. 근데 여기서 for this reason이 받는 게 이거야. 즉
이성적 사고라는 건 너무 느려. 아니 당장 눈앞에 사자가 나타났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쟤는 이렇게 할 거고 그럼 나는 이렇게 할 거고 그랬을 때 나는 이렇게 되면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지. 싸울래 도망갈래 둘 중 하나 빨리 생각해야 된다고. 근데 이성적 사고라는 건 느려. 그죠? 뭔가 기승전결 있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따라서 이런 이유 때문에 뭐가 생겨났다? 빠른 사고가 진화해왔다. 발전해왔다. 그러면 이성적 사고는 느려. 그런 이유 때문에 뭐다? 빠른 사고가 발전했고 이성적 사고를 바이패스, 건너뛰어버렸다는 거지. 딱 곰이 나타나면 싸울래 도망갈래 이걸 빨리 생각해야지. 거기서 막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제가 이렇게 반응할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선택지를 적어도 유념하고 머릿속에 선택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5번에 퀵 띵킹이 나왔었는데 빠른 사고가 나왔었는데 그나마 부끄러운 게 래피드가 제진술이지 퀵도 빠른이고 래피드도 빠른. 그지? 여기다 퀵을 주면 너무 쉽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선생님 여기를 왜 세게 읽었을까요? 당연하지. 여기서 뭐가 나왔으니까 it is that 강조 구문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강조 구문 세게 읽는 거 이미 다 연습했잖아. 최신 강조 표현. not only A but also B, not A but B, A not B, A rather than B, it is that 강조 구문. 우리가 다 했던 거야. 그러면 봐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쭉 따라가 볼게. 오케이. 그때 뭐 빼박이야 이건. 오케이. 소재 인간, 그 다음에 초기 인간, 그 다음에 이성, 그 다음에 사고 이런 얘기가 나왔어. 구체적으로 만든다면 인간하고 동물의 비교, 본성과 이성, 본능과 이성의 비교, 인간 삶의 발전, 그 다음에 이성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 그 다음에 사고인데 어떤 사고? 퀵, 빠른 사고.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자 이제 딱 갔는데 소재 단어 합리적인 사고와 초기 인간이 나왔네. 그럼 난 뭘 기다린다? 구체화를 기다린다. 구체화라는 건 아까 내가 선택지에서 봤던 그 5개 중에 하나하고 관련이 있을까? 따라서 선택지가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된다고. 자, 그 상태에서 봤더니 이성적 사고는 느리대. 그러면 여기서 아까 빠른 사고 있었는데? 라고 느꼈으면 베스트. 자, 그게 안 됐다. 그럼 뭐야? 이리스대 강조 구문이네? 세게 읽어야지.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즉 어떤 이유? 이성적 사고가 느리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뭐가 생겨났다? 빠른 사고가 발전해왔다. 그럼 여기서 이 래피드하고 퀵이 똑같다는 뜻, 제진술만 느낀다면 빼박 5번이지. 됐지?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뒤에 봤더니 however가 보여. 그럼 여기서 내가 이걸 회색으로 칠하는 건 뭐야? 중요성이 덜한 건데 어찌됐든 역접이 있다는 건 무서운 일이잖아. 봐야지. 그러니까 역접이 나온다고 내용이 무조건 뒤집어지는 건 아니라고. 실제로 내용은 다 끝났어. 근데 여기서 하는 건 뭐냐면 자, 그 인스턴트도 똑같은 거야. 즉 즉각적인 이런 거잖아. 우리가 그래서 인스턴트 음식이라는 게 뭐야? 막 3분이면 되고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 그렇게 하니까 자, 빠르고 생각 없는 사고. 즉 이게 뭐야? 래피드하고 퀵한 그런 사고라는 건 새로운 인간의 반응 메커니즘일 수도 있고 또는 뭐야? 그냥 과거의 본능일 수도 있고. 그지? 첫 번째, 두 번째 아니면 그 두 개의 결합형일 수도 있다. 근데 다 필요 없고 자, 끝 문장에서 다시 한번 말했네. 즉 끝 문장에서 요 이시 받는 건 요거야. 빠른 사고. 빠른 사고라는 것이 이성적인 사고의 목표를 실현했대. 결국은 뭐야? 이성적인 사고도 내가 곰을 만났을 때 왜 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날까? 이렇게 했잖아. 그잖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곰한테 잡혀주지 않을까? 곰을 갖다 피해서 도망갈 수 있을까? 살아남을까? 뭐 이런 거잖아. 이성적 사고의 목표라는 게. 근데 결국은 뭐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까? 막 이런 거보다는 즉각 도망가야지? 본능적으로 도망가야지? 이렇게 빠르게 생각하는 거. 그게 오히려 뭐다? 이성적 사고의 중요한 목표를 실현시켜줬다. 즉 여기서도 나타나는 건 뭐야? 요 이시라는 즉 즉각적이고 빠른 사고가 좋은 거다 이 얘기지. 그럼 빼박 5번이지. 자, 즉 즉각적이고 빠른 사고라는 것이 그지 뭐하다? 이펙티브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됐지?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분명히 주제는 어려워질 거야. 따라서 선생님이 주제 구간을 이렇게 디테일한 이유를 수능 때 느낀다고. 수능 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미리미리 연습 좀 합시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해줄 건 너희들이 수능 때 겪고 놀라지 않게 미리미리 겪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수능날 느낄 거야. 아, 저 사람이 왜 주제 구간을 저렇게 자세히 해줬구나라고 느낄 거라고. 그 다음에 아까 23번처럼 어려운 문제를 나타났을 때 현장에서 어떻게 된다? 즉각적으로 별표 치고 넘어간다? 다시 풀 때는 맞아, 내가 아까 독해를 시도해봤는데 잘 안 됐어. 그러면 난 차라리 선택지에 있는 특징 단어라도 유념하면서 그 단어 위주로라도 다시 한번 지문하고 선택지를 비교해야지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고생했고 잠깐 쉬고 10분 뒤에 시작합시다.